문제드린 신혜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과 제6공화국이에요. 6월 민주항쟁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1985년 총선 이후에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었어요. 또한 5공화국의 인권 유린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들 수 있어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1986년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한 서울대 의류학과 4학년 22세 권인숙양이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어서 경장 문귀동으로부터 성적 고문을 당한 사건이에요. 5.3 인천 사태 관련자 색출을 하기 위한 명목이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공권력의 추악한 탄압과 군사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 및 국가 권력의 언론 장악과 이에 복종한 언론의 부도덕한 실상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남으로써 한겨레 신문의 창간과 더불어 이후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87년 1월에는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87년 1월 13일에 박종철 군이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어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인 박종운의 소재를 묻는 고문을 당하던 중 조사실에서 사망하게 돼요. 우연히 사건의 단서를 접하게 된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가 박종철 군 사망 관련 2단 기사를 내보내게 됐어요. 이튿날 치안본부장 강민창이 박종철 군이 수사 중에 돌연 사망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 내용이 어이가 없어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허위 발표를 했던 것이에요. 고문은 없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건 당일 현장을 목격한 중앙대병원 전문의 오연상이 고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박종철 군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황적준 박사도 물고문과 전기고문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는 부검 결과를 발표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물고문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경관 조환경과 강진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지게 되어 고문에 대한 시민 항의가 끝없이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지게 되자 정부는 내무부 장관 김종호와 치안본부장 강민창을 전격 해임함으로써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4개월 후인 5월 18일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사건 축소 조작을 폭로했고요. 검찰, 경찰의 사건 은폐 조작 시도와 관련한 이 규탄 대회와 박종철 군 추모 집회가 개헌 논의와 연결되면서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직선제 개헌에 대한 이 같은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외면한 채 이 전두환 정권은요 87년 4월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요. 4.13 호원 조치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얘기예요. 즉 직선제 요구 거부하고 간선제로 계속 대통령을 뽑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개헌 요구 시위가 더욱더 격렬해지면서 시위 도중에 최루탄에 맞은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한 달 후쯤에 이렇게 사망하게 돼요. 시민과 학생들이 60 국민대회 선언문을 발표했고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으로 시위를 전개했어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던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1987년도에 민주정의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이 6.25 민주화 선언은요, 미리 전두환과 노태우가 협의해서요, 노태우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태우가 마치 결정을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게 돼요. 마침내 87년 10월에 9차 개정 헌법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 직선제와 그리고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이렇게 헌법이 개정된 것이에요. 오늘날의 현행 헌법이에요. 민주화 선언의 6.29 민주화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부 이양을 보장했고요,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했으며 김대중 씨의 사면 복권과 시국 관련 사범을 석방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를 한다라는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제6공화국이 탄생하는데요. 87년도에 1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양 김씨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범사회적 요구가 고조되었지만 결국 이 양 김씨는 독자 노선을 걸음으로써 군부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천재 1위의 기회를 무산시키게 되어 김대중, 김영삼의 이와 같은 단일화 실패는 여당 후보 노태우로 하여금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을 만들어서요. 당시 득표를 살펴보면요, 노태우가 36.6%, 김영삼 28%, 김대중 27%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다면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튼 1988년에 서울올림픽 24회 하계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됐고요. 그리고 50 청문회도 시행이 됐어요.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어지면서 50 청문회가 이렇게 개최되어졌는데요. 이 50 청문회는요,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및 전두환 정부의 비리를 색출하기 위해서 시행이 됐던 것이에요. 이 청문회 수타로 정치인 노무현이가 급부상하게 돼요. 89년 7월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어졌고요. 6공화국의 외교정책은 대표적으로 북방 외교를 들 수 있어요. 소련과 1990년, 중국과 199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고요. 그 외에도 동유럽 국가와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졌어요. 89년도에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던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지면서 우리 민족도 통일의 어떤 소망을 꿈꾸게 했어요. 90년에 3당 합당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태우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정의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서 민주자유당, 민자당을 창당하게 돼요. 합당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야합이라, 정치 야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하튼 정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던 것이죠. 91년도에는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91년도에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이루어졌어요.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국민합의 배신한 4.13 호원조치 이렇게 나와 있죠. 전두환의 4.13 호원조치니까 이거를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60 국민대회 선언문이에요. 87년도 60 국민대회 선언문이죠. 그래서 일본의 장면대의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60년의 4.19 혁명이고요. 3번도 4.19 혁명이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1번, 3번은 4.19 혁명이, 2번이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현행 헌법이잖아요. 2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이죠. 80년도에
5번에 3.1 민주 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76년도에 발생했던 3.1 민주 구국선언이에요.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강의진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